안녕하세요. 해선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해선총각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볼린저 밴드만큼이나 중요한 엔벨로프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는 비슷한 차트 아니야?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볼린저 밴드가 파생에선 더 잘 맞다고 하던데 엔벨로프는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해 주신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볼린저 밴드만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혹은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가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밴드 범위가 일정하게 움직이지만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범위가 같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발빠른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혹은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기준을 잘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엔벨로프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엔벨로프의 원리를 우선 볼린저 밴드와 차이점을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 총 3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상단선, 하단선과도 굉장히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선과 하단선, 중심선이 설정된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엔벨로프는 일반적으로 중심선을 14 혹은 20의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의 값을 설정을 해요. 이 부분도 볼린저 밴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위, 아래 상단선이 표준 편차 2.0을 대입해서 2.0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일 때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강하게 한쪽으로 시세가 쏠린다라고 하면 같이 밴드 범위도 벌어지고 상단선도 벌어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선이 14에서 20의 값을 기준으로 현재 위, 아래 퍼센테이지만큼 벌어진 거예요. 퍼센테이지. 이게 평균적으로 5% 정도가 되는데 5% 정도 퍼센테이지로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만약에 현재 중심선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단선은 9,500원만큼 그리고 상단선은 1,500원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울타리처럼 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엔벨로프의 결국의 원리는 일정 가격 패턴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엔벨로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처럼 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매매에 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지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차트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과연 어떻게 대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볼린저 밴드와 사용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매매 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찍고 반대로 하단선에 닿았을 땐 매수 포지션을 찍는 형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곤 하죠. 엔벨로프도 이렇게 활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는 결국에는 울타리에서 벗어났을 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는 결국에 이 울타리 안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에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원리를 가진 지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구간 주가가 상단선을 벗어났을 때는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타점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 수가 있죠. 또한 반대로 하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단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이런 자리에서 관망을 하다가 다시 울타리 안으로 복귀하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진입해보면 되겠죠. 또한 반대로 이런 자리예요. 하단선을 벗어났을 때 다시 상단선으로 복귀하려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반대로 상단선을 벗어났을 때 하단선으로 복귀하려는 이런 패턴들, 이런 패턴들이 엔벨로프의 매수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엔벨로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별게 없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타점 기법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엔벨로프의 역할이구나.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다르게 엔벨로프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기술이나 내가 매수 매도 타점을 찾기 위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일정 주가가 범위를 벗어났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이용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선, 하단선 혹은 볼린저 밴드의 이제 팽창, 수축, 매매만 했다라고 하면 이런 엔벨로프의 방식이 더
확실한 타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겠다, 혹은 그럴 만한 기준 없이, 그럴 만한 지표들 없이 매매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엔벨로프를 차트에 꼭 설정해 두고 매매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혜선총각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좋고,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통해서 직접 메타트레이더를 설치를 해보고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보고 해외 증권사 가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혜선총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